이곳 사연 채널을 볼 때면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가족 간의 갈등이 주제가 되니까요. 가족 간의 갈등을 겪으며 안타까운 일을 직접 경험하게 된 사람으로서 혹시 오늘 하게 될 제 이야기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가족 간의 갈등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제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어린 시절 저희 집은 꽤 잘 살았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다 한순간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집이 어려워지게 됐죠. 저도 어릴 적이라 자세한 집안 사정은 모르지만 아버지가 하시던 일이 잘못되면서 집이 망하게 됐다고 들었어요. 그렇게 하루아침에 집이 망하게 됐고 저희 가족은 살던 집에서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생활은 점점 더 어려워졌고 그런 상황이 견디기 힘드셨던 어머니는 저와 아버지를 두고 혼자 도망을 가버리셨죠. 그러다 나중이 돼 혼자 새 출발하시겠다며 아버지에게 이혼을 바랬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부모님은 이혼을 하셨고 저는 어머니에게 어떠한 말도 듣지 못하며 어머니의 빈자리가 있는 가정을 적응해야만 했죠. 그 후로 아버지는 혼자 저를 키우시며 열심히 살아가셨지만 아버지가 노력하신다고 해도 한번 기울어진 형편은 쉽게 좋아지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집안 형편도 어머니의 빈자리도 모두 이전과는 많이 달라진 삶을 살게 됐죠.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는 집으로 어떤 여성분을 데리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분이 제 새어머니라며 소개를 하셨죠. 집 나간 어머니에 대한 감정을 미처 정리하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새어머니가 생기니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린 마음에 부끄러워 새어머니를 어머니라 생각하지 못하고 밀어냈고 아버지는 그런 제 모습을 보시고 저를 혼내시려 했어요. 아마 아버지 입장에서는 제가 집 나간 어머니 때문에 새어머니를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생각하셔서 더 화가 나셨던 거겠죠. 저도 저를 버리고 간 어머니를 그리워했던 건 아니었지만 당시 어린 저로서는 새 가족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어린 제가 겉도는 걸 혼내셨고 새어머니는 그때마다 아버지 대신 저를 감싸주시며 저를 관심과 사랑으로 대해주셨습니다. 그런 한결같은 새어머니의 모습에 저는 감동을 받았고 그동안의 제 모습을 반성하게 됐죠. 그 후로는 제 마음을 표현하며 새어머니를 내 어머니로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저는 집 나간 친모의 빈자리를 채워준 어머니께 감사했고 아버지 역시 행복해 보이시며 조금씩 정상적인 가정이 돼가는 것 같았죠. 하지만 그런 저희와 달리 할머니는 처음부터 새어머니를 싫어하셨어요. 아버지가 재혼하실 때부터 새어머니를 반대하셨던 할머니는 어머니가 아버지와 결혼을 한 후로도 어머니를 무척 괴롭히셨습니다. 그나마 아버지가 계실 때는 잔소리 정도나 못마땅해 하는 말뿐이었지만 아버지가 계시지 않을 적에는 어머니에게 손찌검까지 하시던 할머니셨어요. 옛날 분이시라 며느리에게 괜히 그러는지 몰라도 할머니의 행동은 제가 보기에도 과하다 싶었죠. 결국 그런 모습을 지켜볼 수만 없던 제가 어머니를 괴롭히는 할머니를 막아서고 할머니에게 대들기도 했습니다. 할머니가 새어머니를 계속 괴롭히면 새어머니도 친모처럼 떠나버릴까 걱정했던 것 같네요. 하지만 어머니는 오히려 그런 저를 말리시며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민우야, 나 때문에 네가 할머니께 그럴 필요 없어. 새엄마가 너를 지켜줘야지. 네가 나를 지켜주면 어떡해. 엄만 정말 괜찮으니까 앞으론 다신 그러지 마라. 그래도 민우가 엄마 걱정해줘서 너무 고마워. 제가 어머니를 지켜드리고 싶었던 만큼 어머니 역시 제가 아무런 탈이 없길 바라셨던 거죠. 그렇게 어머니와 저는 점점 서로를 의지하며 가족의 정을 쌓아갔고 저희는 피로 맺어진 부모 자식보다 더 끈끈한 사이가 됐습니다.
어머니의 빈자리도 찾았고 아버지께서도 꾸준히 일을 하시며 이제는 다 좋아질 일만 남았다 생각했지만 어른들의 삶은 그 당시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 뿐이었습니다. 다시 집안을 일으켜보려고 노력하시던 아버지는 노력해도 나아지는 게 없자 점점 세상을 비관하셨어요. 한때 잘 나가던 시절이 있었기에 실패가 더 고통스러우셨겠죠. 아버지는 세상 사는 게 마음 같지 않았는지 점점 더 힘들어하셨고 고단함을 잊기 위해 술을 찾는 일이 많아지셨어요. 그렇게 술을 찾으시던 아버지는 언젠가부터 화가 많고 폭력적으로 변해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술에 취한 아버지는 물건을 집어던지고 가끔은 저와 어머니에게 폭력을 휘두르기도 했죠. 전과 달라진 아버지의 모습에 어머니와 저는 공포에 떨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저보다 더 힘든 사람은 어머니셨습니다. 제 혼으로 남의 자식 키우며 사는 것만으로도 힘들 텐데 친모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제가 아버지에게 맞아서 생긴 상처를 어머니 탓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머니는 아이를 괴롭히는 계모라며 주변 사람들에게 의심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뭐라 수군거리는지는 저도 모르지 않았기에 저는 그런 말을 듣고 어머니가 얼마나 속상해하실까 걱정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어머니는 그런 소문들에 신경 쓸 겨를도 없다는 듯이 오로지 저를 키우는 일에만 온 신경을 쏟으셨어요. 이미 가정에 소홀해진 아버지 대신 저를 챙기고 기르는 건 어머니셨습니다. 그렇게 어머니가 저를 위해 희생하고 노력하시는 동안에도 아버지는 점점 더 내리막길을 걸으셨죠. 생활비는 점점 떨어져 가고 어머니는 어려운 집안 사정에 아르바이트까지 하며 저를 키우셔야 했죠. 심지어 술만 마시며 폭력을 휘두르는 남편까지 감당해야 했으니 누가 봐도 실패한 결혼이라 생각했을 겁니다. 주변에서도 말릴 정도로 말이죠. 아유 언니 정말 이렇게 계속 살 거야? 뭐하러 이 고생을 사서 해? 이러려고 재혼했어? 그래도 한때는 잘 살았다 그러더니 지금은 쫄딱 말아먹고 남은 것도 없고 거기다가 술 먹고 행패까지 부리고 아니 여자 몸에 손대는 놈은 정말 글러먹은 거지. 이건 뭐 완전히 사기 결혼 아니야? 아이 언니 그러지 말고 지금이라도 도망가.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지. 그럼 민우는 어떻게 하고 도망이라니? 저 어린 민우 두고 혼자 도망을 어떻게 가겠니? 아유 언니는 지금 남의 자식 걱정이 돼? 자식 딸린 남자 만나서 남의 자식 키워주면 호강이라도 시켜줘야지. 그것도 아니고 이 고생을 하면서 사는데 바보같이 그걸 왜 참아? 제 친엄마는 진작 도망갔다며. 낳은 어미도 자기 자식 생각을 안 하는데 왜 언니가 신경을 써? 그런 말 하면 못 써. 남의 자식 키운다니. 민우 이제 내 아들이야. 마음으로 품은 내 자식인데 내가 내 자식 두고 어떻게 도망가니? 내가 어떻게 되더라도 민우만큼은 내가 책임질 거야. 그러니까 너 다시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심지어 어머니의 고생을 아시던 이모님이 어머니에게 혼자라도 도망을 가라 권하셨지만 어머니는 저를 두고는 못 간다며 말하셨습니다. 친모도 자기 혼자 새 출발하겠다고 나를 버리고 갔는데 어머니만큼은 끝까지 저를 책임지려 하셨네요. 결국 저 때문에 발목 잡히신 어머니는 그 후로도 아버지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하셔야 했습니다. 그러다 언젠가부터 술만 찾던 아버지가 결국 간암으로 세상을 떠나시게 됐고 그제서야 어머니와 저 둘만 남게 됐어요. 아버지마저 안 계시니 이제 정말 제 핏줄은 하나도 없는데 어머니는 저를 포기하지 않고 저를 친아들처럼 잘 키워내려 하셨죠. 그런 어머니께 감사하고 죄송했던 저는 어머니에게 효도를 하고자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하지만 머리가 자라면서 저는 현실을 깨달을 수밖에 없었고 당장 다음날 생활비 걱정하는 살림에 공부가 사치라고 생각하게 됐죠.
그런 와중에 어머니는 제 책값까지 버신다고 혼자 너무 고생이셨어요. 어머니에게 모든 짐을 지우고 고생하시는 꼴을 두고 볼 수 없던 저는 고민 끝에 결국 대학을 포기하고 일찍이 생업에 뛰어들 생각까지 하게 됐습니다. 어머니, 그냥 제가 일을 해야겠어요. 지금이라도 공장이라도 들어가서 돈 벌다 보면 우리 형편도 괜찮아질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너는 아직 학생인데 네가 왜 일을 하니? 내가 너 그런 일 시키려고 고생하며 키운 줄 알아? 우리 형편 뻔히 다 아는데 저도 돈을 벌어야 하잖아요. 어머니 혼자 고생하는 걸 계속 보고만 있어요? 저 때문에 고생하시는 거 두고 볼 수가 없어요. 난 네 엄마야. 그러니 내 자식 잘 키워내는 게 내 목표지. 근데 왜 자식인 네가 엄마 걱정을 하니? 너는 학생이야. 고생은 엄마 혼자 하면 되니까 너는 집안일에 신경 쓰지 마. 앞으로도 돈 걱정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 그게 엄마한테 잘하는 거야. 어머니께서는 공부를 포기하려는 저를 설득하시고 저를 돌려세워 책상 앞으로 앉히셨습니다. 결국 어머니의 설득에 마음을 고쳐먹은 저는 다시 공부에만 집중하게 됐고 그만큼 더 열심히 노력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대학에 들어갔고 결국 바라던 대로 돈 잘 버는 전문직 일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참 오래 걸렸지만 어머니는 그만큼 좋아해 주셨어요. 자식 잘 키운 보람이 있다며 좋아하시는 어머니를 보며 저도 행복했습니다. 덕분에 그동안 미뤄왔던 효도도 하고 비로소 여유롭고 행복한 시절을 보낼 수가 있었죠. 그리고 그제서야 저는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결혼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제가 배 골아가며 공부하던 대학 시절부터 저를 챙겨주고 곁에 있어주었던 여자친구가 있었거든요. 제가 다니던 학교 근처 편의점에서 일하던 주인은 늘 밝은 모습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던 사람이었고 그런 모습에 반해서 제가 쫓아다니다 교제를 하게 됐습니다. 주인은 고아였지만 누구보다 마음이 넉넉한 사람이었고 주변 사람을 잘 챙기는 사람이었어요. 또 저에게도 어머님만큼 힘이 돼주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저는 주희와 오래전부터 결혼을 생각했고 저를 사랑하시는 어머니라면 제가 내린 결정을 반대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 못하게 어머니가 주희를 반대하시더라고요. 당황스럽긴 했지만 그동안 저를 키우시며 세상의 차가운 시선과 편견 속에서 고생하셨던 어머니를 알았기에 이해를 할 수는 있었습니다. 자식이 더 잘 되길, 더 조건이 좋은 사람을 만나길 바라셨을 테니까요. 하지만 저는 사랑하는 여자와 사랑하는 어머니, 둘 중 누구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를 설득하려 노력했고 저의 애원에 어머니도 마지못해 결혼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어머니께서 저희의 결혼 허락을 하자 주인은 기뻐하며 먼저 시댁살이를 자처했어요. 아무래도 어머니가 그동안 고생하셨는데 혼자 지내시게 하는 것도 걱정되고 내가 어머니랑 가까이 지내야 어머니도 나를 마음에 들어 하시지 않겠어? 단출한 식구다 보니까 다 같이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아. 저도 내심 어머니가 걱정됐던 차에 주희가 먼저 그렇게 말해주니 고마웠어요. 저도 사이가 좋아지려면 그게 나을 것 같다 동의했지만 이번에는 어머니가 싫다고 하시더군요. 합가는 무슨 합가? 좋아서 결혼 허락해준 것도 아닌데 미운 며느리 맨날 보면서 살고 싶지 않다. 어머니, 주희는 어머니랑 가까워지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요. 요즘 세상에 시어머니 모시고 살겠다는 며느리가 어딨어요. 그 마음 받아주세요. 네? 결국 싫으시다는 어머니를 설득하며 거의 간청하듯 해서야 저희는 어머니를 모시고 신혼살림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내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저는 두 사람이 가까워지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 거라고 자신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야 서로가 낯설어서 서로에게 가진 편견이 있어서 대면대면 하겠지만 말이죠. 그런데 제 생각과 달리 어머니와 아내는 좀처럼 가까워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부딪히는 일이 많아졌죠. 어머니와 아내 간의 부딪힘의 시작은 아내의 실수로 인해서 시작됐습니다. 마음씨도 착하고 싹싹한 아내였지만 평생 고아로서 홀로 자라온 탓에 집안 예절이나 다른 가족들과 같이 사는데 미숙한 부분이 많았어요. 어머니, 저 다녀왔습니다. 너는 내가 몇 번이나 이야기를 해야 하는 거니? 내가 몇 번이나 참았어? 몇 번이나 좋게 말했냐고? 네 입으로 말해봐라. 내가 이렇게 하지 말라고 좋게 이야기했던 일이 몇 번이나 있었냐고? 죄송해요, 어머님. 저 혼자서 먹는다고 생각하니까 무의식적으로 행동했어요. 앞으로는 같은 실수 2번 다시 안 할게요.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 이 사람 뭐 잘못했어요? 너도 이전에 옆에서 내가 얘 반찬 담는 걸로 지적했던 거 기억나지? 내가 반찬통 채로 꺼내서 먹으면 위생상 문제가 있다고 접시에 꺼내서 먹으라고 했잖니? 그때 내가 화를 냈니? 짜증을 냈니? 나 그때 좋게 이야기했다. 이전까지는 혼자 산다고 저렇게 먹을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실수로 깜빡했다고 생각해서 또 좋게 말했고. 근데 3번째는 너무 심하지 않니? 우리가 몇 년을 산 것도 아니고 고작 1-2달 사이에 내가 지적한 실수를 3번씩이나 해. 이건 나를 무시한다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겠어? 어머님, 저 정말 그런 생각 없었어요. 집안일하다 정신이 없어서 얼른 밥 먹으려고 서두르다 그렇게 된 거예요. 제가 어떻게 어머님을 무시할 생각을 하겠어요. 정말이에요. 글쎄, 난 네 마음을 잘 모르겠다. 아무리 흘러듣는다고 해도 2번이나 네 코앞에서 지적을 했는데 같은 실수를 또 해. 그리고 집안일 한다고 정신이 없다고? 누가 들으면 내가 너한테 집안일 다 맡기는 줄 알겠다? 네 입으로 직접 말해봐라. 내가 너 우리 집에 들어오고서 집안일을 손 놨어? 오히려 정신이 없으면 내가 없지. 너한테 집안일 알려준다고 네 옆에 꼼짝없이 붙어있는데. 죄송해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닌데 제가 어머님께 말실수를 했어요. 제 뜻은 저 스스로 정신이 없다는 이야기였어요. 이번 일 어머님께서 화내시는 게 당연해요. 제가 잘못했죠. 앞으로는 오늘 한 실수 절대 하지 않을게요. 어머니, 이 사람 아직 익숙치 않은 게 많아서 실수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 마음 푸세요. 평생 혼자서 살다가 저희 집으로 들어왔으니 배울 게 많아서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렇게 잘못했다고 말하고 앞으로는 실수 안 하겠다고 하잖아요. 제가 방에 들어가서 따로 또 주의시킬 테니까 화 푸세요. 정확히 따지고 보면 아내의 실수였지만 아내의 실수가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아내에게 화를 내셨던 어머니께서 과하셨던 것도 아니었죠. 분명 그날 화를 내시기 전까지는 같은 실수에 대해 부드럽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머니와 아내 모두 이해가 됐고 이런 일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서로를 충분히 이해하고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한 저와 아내 사이에도 결혼 후 맞춰가고 있는데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는 그러한 일들이 더 많을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중간에 서 있는 제가 잘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2 사람 사이에 문제가 있으면 제가 일이 더 커지지 않게 중재를 했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제가 집에 있을 때나 가능한 일이었어요. 제가 출근해 집에 없던 상황이면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죠. 그래서 2 사람 사이가 점점 나빠지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제 앞에서 어머니와 사이가 좀처럼 좋아지지 않는다는 걸 드러내지 않았고 어머니께서는 아내가 들어오기 전이나 후나 일관된 모습을 보이셨거든요. 그러다 서로 쌓아오던 감정이 폭발하게 되며 그제서야 제가 어머니와 아내의 사이가 많이 틀어져 있다는 걸 알게 됐죠. 결국 다급히 분가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미 상황이 많이 늦어진 뒤였던 것 같아요. 사이가 틀어진 상황에서 거리까지 멀어지니 계속해서 오해만 생겼고 어머니와 아내의 사이는 다시 이어붙이기 힘들 정도가 됐죠.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앞에 있을 명절에 말이다.
주위 걔는 오지 않아도 된다고 말해줘라. 네? 그게 무슨... 뭐 때문에 그러세요? 또 큰 소리 날까봐 그러시는 거예요? 그것도 그런데 애초에 시댁에 오고 싶지 않은 애를 강제로 데려와서 뭐 하겠니? 걔 저번에 나한테 거짓말하고 집에 안 왔던 거 기억 안 나니? 그거 거짓말이 아니라 갑자기 예약이 확정돼서 취소를 할 수가 없어서 그랬어요. 그때 안 갔으면 페널티라고 돈 관련해서 손해보는 게 있었거든요. 거짓말한 건 아니에요. 글쎄다. 걔가 우리 집에서 생활할 때 잘했으면 내가 이런 생각은 하지도 않겠지. 나도 느끼는 게 있어서 이렇게 행동하는 거다. 그러니까 집에 데려오지 마라. 어차피 걔 입장에서는 좋을 거 아니냐. 서로 보기 싫은 얼굴인데 어차피 걔 입장에선 좋을 거 아니냐. 서로 보기 싫은 얼굴인데. 어쨌든 난 데려오지 말라고 했다. 만약 네가 어기고 데려오면 너도 집에 못 들어올 줄 알아. 한 집에 있으면 제가 어머니와 아내 팔을 잡고 끌어서라도 오해를 풀게 하겠는데 거리가 생기다 보니 한쪽에서 묵묵부답으로 나오면 오해를 풀 방법이 없었어요. 두 사람 모두 오해를 풀 생각도 안 했고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했던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됐는데 그쯤부터 어머니께서 아내에 대한 태도가 바뀌신 거죠. 단순히 태도만 변했던 게 아니었어요. 어머니께서는 저번에 한 말이 너무 심한 것 같다며 며느리에게 사과를 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죠. 분위기가 너무 좋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아내도 먼저 다가오려는 어머니를 당연히 거부하지 않았고 자신 역시 어머니께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겠다며 어머니 댁으로 찾아가게 됐죠. 그런데 그날 아내와 어머니 사이가 영영 틀어지는 사건이 생기게 됐습니다. 저는 회사에 있었고 아내가 어머님 댁으로 찾아가게 됐는데 어머니께서 잠시 자리를 비우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아내는 어머니께서 잠시 나가신 동안 집안일이 덜 되어 있던 걸 정리하려고 했는데 그러다 이상한 서류들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의학 용어가 잔뜩 적혀져 있는 서류였는데 아내가 하나씩 검색을 해 확인해 본 결과 어머니께서 간암 판정을 받은 걸 알게 된 거죠. 당연히 아내는 걱정을 하게 됐고요. 저에게 어머니 건강 사실에 대해 알리려고 하는 순간 그때 눈앞에 다른 종이가 한 장 보였고 그것마저 확인한 다음 저에게 문자를 보내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그 종이에 익숙한 이름이 보였다고 했죠. 바로 아내 자신의 이름과 혈액형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보지도 않고 오로지 자신의 이름과 혈액형만 나와 있는 그 종이가 무엇을 뜻하는지 궁금했던 아내는 어머니의 병원 진단서를 보며 한 가지가 떠올랐다고 해요. 어머니가 아내와 같은 혈액형인 걸 보니 혹시 간 이식 수술에 대해 생각이 들었다고 했죠. 그제서야 어머니의 변화된 태도와 사과를 하겠다는 모습이 딱 들어맞았다고 했습니다. 자신에게 간 이식을 부탁하려고 어머니께서 잘해주신다는 확신이 든 거죠. 아내는 그 생각이 들자 너무 화가 났다고 해요. 평소라면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 당시에는 뱃속에 아이가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혹시나 해서 임신한 상태로도 이식 수술이 가능한가 확인을 해봤지만 당연히 임신 중에는 위험할 수밖에 없었죠. 그 자리에 있다가 어머니를 뵙게 되면 너무 흥분할 것 같아 아내는 우선 집으로 돌아왔다고 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온 저에게 그 이야기를 하며 화를 냈죠. 어머님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셔? 뱃속에 있는 애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아무리 바로 옆에서 공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난 임신 중이잖아. 내가 그 진단서 보고 손이 얼마나 떨렸는지 알아? 우선 진정 좀 해. 아직 어머니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잖아. 당신이 오해한 거면 어떡하려고. 오해? 그럼 왜 당신 혈액형에 대한 건 없어?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술할 때 빼곤 혈액형에 대해서 알아볼 일이 있어? 당신이 생각해봐. 내가 생각하는 게 누구나 하는 추론 아니야? 우리끼리 이러지 말고 어머니께 찾아가서 여쭤보자. 거기다 어머니 간암 판정 받으셨다며. 치료는 받고 계신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확인도 해야 하잖아.
전 아내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러실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머니 암 관련해서 여쭤볼 겸 아내의 오해도 풀어줄 겸 그날 저녁 바로 어머니 댁으로 향했죠. 아내 말처럼 어머니께서 간암을 진단받았던 게 맞았고 저희들 몰래 치료를 받고 계시다 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 간암에 걸리셨다는 소식에 너무 놀랐던 저는 걱정을 하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어머니와 상의를 하게 됐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자리가 길어지게 됐고 아내가 품었던 의심을 제가 잊어버리게 됐어요. 제 입에서 간이식 수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자 결국 그때까지 참고 있던 아내가 먼저 이야기를 꺼내게 됐죠. 저 잠시만요. 제가 어머니께 여쭤볼 게 있어요. 제가 아까 어머님 댁에 들렸을 때요. 저 진단서만 본 게 아니에요. 그 옆에 있던 종이도 봤다고요. 그거에 대해 하실 말씀 없으세요? 무슨 종이를 말하는 거니? 제 이름과 혈액형이 있는 종이요. 그거 왜 확인하셨어요? 혹시 제가 어머니 간이식 적합한지 확인하시는 거예요? 어머님 혹시 정말 그러시는 거면 너무하신 거예요. 저 뱃속에 아이 가진 걸 뻔히 아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으세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가 하는 생각이 오해인지 아니면 사실인지. 전 아내의 말에 펄쩍 뛰실 어머니를 진정시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며 오해라고 말씀하실 게 확실했으니까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고개를 숙인 채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어머니, 화나셔서 그러세요? 이 사람이 지금 임신을 해서 예민해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자기 이름이랑 혈액형이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어머니께서는 제 이야기를 듣고서도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말한 게 사실이에요? 정말 저를 간이식 공여자로 생각하신 거예요? 어머님, 제 뱃속에 이 사람 아이가 있어요. 어머님 손주가 제 배 안에 있다고요. 물론 생각이야 하실 수 있지만 가족들 몰래 하시는 건, 그리고 저한테 아이가 어떤 의미인지 모르세요? 저한테 가족이라는 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아시잖아요. 당신 너무 흥분했어. 가만히 좀 있어봐. 어머니, 오해 맞죠? 간이식 이런 거 아직 알아보시지 않았죠? 저와 아내의 어떤 물음에도 어머니께서는 대답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말씀 없이 저와 아내에게 미안하다며 이만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시더군요. 충격이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어머니가 간암이라는 것도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이었는데 임신한 며느리를 이식 수술에 필요한 공여자로 먼저 점 찍으셨다고 하니 너무 혼란스럽더라고요. 아내 말처럼 홀몸이면 저도 당연히 이해를 하겠는데 새 생명이 손주가 있는 아내를 간 이식 수술에 대해 생각하셨다는 게 너무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내 역시도 우려했던 의심이 현실이 되니 어머니에 대한 배신감이 상당해 보였죠. 이번 일은 어머니께서 잘못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다고 제가 아프신 어머니를 모르쇠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아내 사이를 철저히 분리시키고 저는 어머니의 간병에 힘쓰게 됐죠. 아내가 움직임이 불편할 때까지는 몇 개월이 남아 있었으니 그 시간 동안 어머니에게 최선을 다하며 암을 낳을 수 있게